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제 얼굴이 조금 가깝긴 하죠. 지금 제 목소리가 혹시 들리시는지 잘 들리시면은 들리신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점에 나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기분 좋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서점에 나와 있어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서점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때 어떤 문제집을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은요. 초등 수학 문제집만 살펴볼 거예요. 초등 수학 문제집.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적합한 문제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모두 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 하나로 놓고 마지막엔 아이랑 같이 골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초등 얘기만 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서 우리 아이 여름방학 수학 공부는 3+4만 기억하세요 라는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 그리고 4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주의하실 점은 꼭 너무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한두 가지 정도의 목표를 세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의 공부량을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도 그 최소한의 공부만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떤 목표 달성을 했을 때 반드시 보상이라는 것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 보상이라는 게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거라기보다는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자유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그때 4가지 우리 방학 때 했으면 좋겠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는 독서를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는 복습, 세 번째는 예습, 그리고 네 번째는 특정한 영역에 대한 집중 공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는 조금 포괄적일 것 같아서 오늘은 복습, 예습, 그리고 한 영역과 관련돼서 문제집을 같이 보고 어떤 문제집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집들 한번 보시고 아이랑 같이 서점 나오셔가지고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권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머님들 잘 아시다시피 출판사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출판사들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는 출판사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EBS 그리고 신사고 센이 나오는 신사고 우봉비랑 센이 나오는 신사고 그리고 디딤돌 다들 많이 풀리고 계시고 그리고 비상교육 그리고 동아출판 천재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문제집을 개발하는 입장의 선생님으로서 봤을 때 키출판사라는 곳이 굉장히 컨셉이 괜찮은 문제집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혹시 관심이 별로 없으셨더라도 키출판사라는 출판사에서 어떤 책들이 나오는지 좀 보시면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복습할 때는 기존에 풀었던 문제집의 단원 평가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틀린 문제, 아이가 교과서에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한다면 틀린 문제만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가 대답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 풀었던 단원평가 문제 중에서 모두 다 한 번씩 다시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집을 새로 사기 조금 버거우신 분들은 디딤돌 교육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북 선생님들이 보신 이북을 통해서 단어평가 문제를 화면상으로 보고 풀어보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을 조금 문제집으로 풀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만점왕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집이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교과서 정도 수준이어서 학교에서 부교재 정도로 나가는 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져서 방학 때 굳이 저 문제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딤돌인데, 자, 네, 디딤돌이 문제집이 되게 많죠. 수학 문제집이. 원리부터 시작해서 기본, 뭐 응용, 뭐 기본 플러스 응용, 뭐 기본, 그 다음에 기본 플러스 유형, 최상위 수학 S, 최상위 수학,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고 계세요?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디딤돌 교육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서 우리 아이가 진단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진단평가를 보시고 나면 거기서 추천을 해줍니다. 아, 얘는 디딤돌 수학에서 어느 정도 레벨의 문제집을 풀면 딱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은 우리 아이가 디딤돌 수학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기본 플러스 응용, 그 다음에 기본 플러스 유형 이렇게 돼 있는 문제집들은 기본과 응용 문제들이 반반씩 섞여 있는 정도의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수학은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응용 문제가 붙을 것인가 아니면 유형 문제가 붙을 것인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 정말 기본들만 잘 모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사고 문제집 중에서 제가 예습용으로 추천하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예습용으로. 자, 우공비 1일 수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유형이, 응용보다 유형이 더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유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요. 응용은, 그러니까 기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형은 유형별로 묶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유형 문제집이고요. 그게 아니라 난이도를 조금 높인 게 응용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예습용으로 좋겠다는 문제집 한 건 보여드릴 건데, 다들 아시는 우공비 1일 수학입니다. 자, 이 문제집은요, 난이도가 전혀 높지 않아요. 그냥 교과서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이제 예습을 하게 됐다. 지금 5학년인데 5학년 1학기까지는 끝났고 2학기 과정을 처음으로 여름방학 때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면은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1일차, 2일차 이렇게 하루에 몇 장씩 4장 정도만 풀 수 있게끔 30일 완성이라고 돼 있어서 문제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문제가 기본 문제들만 있기는 해요. 기본 문제들만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 아이가 적절하게 풀면은 어떻게 예습 부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문제집을 조금 추천드려 보고요. 신사고에 있는 책들은 이제 센을 기반으로 해서 라이트 센, 그 다음에 최상위 센, 그 다음에 센 연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집이 그렇게 얇지가 않거든요. 얇지가 않아서 이 문제집을 이번에 다 하면 가능할까? 이번 방학 때 이거를 꼼꼼하게 다 잘 풀 수 있을까? 약간 저는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집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걸 다 끝내야겠다라는 목적보다는 일단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끝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편안한 마음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센 시리즈들은 모두 다 유형서예요. 기본서라고 보기 어렵고요. 유형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 스타일을 묶어놓은 그런 문제집들이어서 아이들이 이제 연습을 하기에 좋은 문제집들이죠. 익숙하게. 그래서 기본 문제집 교과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아이들이 이번에 완전 처음으로 예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쎄는 조금 적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우공비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도 비상에서 굉장히 많이 푸는 문제집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개념 플러스 유형도 라이트가 이제 조금 쉬운 문제집, 그리고 파워가 조금 어려운 문제집인데 1, 2학년은 이제 라이트 파워 구분이 없어요. 3학년부터 라이트 파워 구분이 있는데요. 쟤네들도 마찬가지로 유형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번 방학 내에 모두 다 풀리시는 게 양이 조금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아까 우공비 1일 수학하고 비견해가지고 예습으로 풀만한 문제집이 또 비상에서 나오는 교과서 개념 잡기라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개념 잡기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재밌는 거는 2학기로 볼까요? 5학년 2학기. 자, 보시면은 교과서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보기, 교과서 익히기, 그 다음에 수학 익힘책 수준 해가지고 교과서 수준의 문제집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집을 풀리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교과서 개념 잡기.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예습을 하기에 적합한 문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또 문제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초등 풍산자 개념 플러스 개념 곱하기 서술형이라고 써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자, 제가 이번 방학 때 특정하게 우리 아이가 특정한 어떤 공부를 잘 못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보충하는 계기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을 연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어떻게 연습을 하냐, 여기 안에서 따라쓰기도 되어 있고요. 따라 푸는 문제 서술형, 그 다음에 스스로 푸는 문제 서술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이 문제집을 먼저 기반으로 이번 방학 때 연습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도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집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좀 받아볼게요. 4학년 예습인데 CMS 개념이 쉬워지는 생각 수학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괜찮아요. 저는 그 문제집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센으로 예습 진행 중인데 끝나고 센 수학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네, 개념센은 일단 개념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개념서에 가까운 문제집이고요. 이거 끝나고 센 수학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학년 모내기를 어려워한다.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풀어서 당황스럽다 하셨거든요. 오늘 저희 유튜브 오늘 거 저희 유튜브 올라온 거가 심화 문제를 잘 푼다고 잘 풀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를 못 푸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 오늘 마침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르87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3학년인데 모내기를 어려워한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줬는데 못 푼다 라고 하셨잖아요. 왜 못 푸는지, 그리고 그 못 푸는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좋을지 오늘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 영상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초등 4학년 연산 문제집 추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연산 문제집 2종류 좀 추천해 드려 볼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제집들이어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거요. 빨라지고 강해지는 이것이 연산이다. 빨강 수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제집이긴 해요. 약간 제 사심이 좀 들어가 있어서 뭐 아이에 따라서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문제집이 좋은 점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리연산, 숙달연산, 그 다음에 뭐 속도연산 이런 것들은 되게 일반 문제집들도 흔하죠. 그런데 정확연산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재밌어요. 3 나누기 4분의 1 이걸 계산해라. 재밌죠? 읽은 수를 숫자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집을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집이 실수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문제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좋아하는 문제집이라서 일단 추천을 드려봤고, 초3인데 연산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자기 학년 하는 걸로 충분해요. 늦다면 속도를 조금 올릴 필요 있지만 남들보다 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념서 예수, 최상 예수랑 센 수학 중에 학기 중 진행은 어떤 게 나을까요? 개념서를 공부를 했다면 센이 조금 더 적합합니다. 응용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고난이도보다는. 그다음에 초사 1학기 거 최상위 S 정답률 7, 80 나오는데 방학에 뭐로 잡아주면 좋을까요? 최상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최상위 S를 풀리셨으면 문제가 조금 중복될 수 있으니까 최상위 센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난이도인데 출판사가 달라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팔리는 연산 문제집이 이런 시리즈가 또 있더라고요. 초능력. 여기서 특화된 게
목표초는요, 수학 연산 9구단. 자, 이거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1학년이나 아니면 2학년에서 이제 9구단 보충해야 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9구단 말고 여기서 이제 분수도 특화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집들. 그리고 바쁜, 여기서도 바쁜 초등학생, 여기서도 빠른 9구단, 이게 많이 팔리는 문제집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9구단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타를 처음으로 연산 연습을 하는 데는 저는 조금 비추하는 편이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될 때, 숙달을 해야 될 때는 기탄 같은 스타일의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처음에 기탄을 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요령만 배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눈에 띄는 문제집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수학도 독해가 힘이다. 천재교육이 참 기획을 잘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서술형 말씀드렸던 거랑 문장제 문제랑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이제 독해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독해가 힘이다. 이런 문제집을 통해서 서술형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요즘 수학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좋은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 융합 코딩 체험하기부터 시작해서 수학 독해력 완성 같은 것들이 기존에 풀었던 문제집보다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로 나와서 이런 문제집들도 서점 가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산의 발견. 맞아요. 연산의 발견 제가 좋아하는 문제집 중에 하나. 요것도 이제 원리를 잘 연결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자, SYC님은 저희 팬이신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교과서 개념 잡기 같은 개념 문제집 하고 바로 최상위해도 되냐, 유형선 안 풀려도 되냐, 저는 중간에 유형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가 바로 최상위를 하기가 좀 버거울 거예요. 풀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교과서 개념 잡기 너무 쉬워요. 정말 교과서 수준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유형선을 안 하고 바로 최상위를 할 수 있다? 이 아이 천재.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중간에 문제수, 문제문이 아니라 난이도가 너무 급격하게 뛰기 때문에 유형설을 꼭 풀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9구단을 외우고 문제집을 풀려야 하는 거 아니요? 9구단을 외우고 문제집 푸는 게 아니라 문제집을 풀고 원리를 이해하면서 9구단이 저절로 외워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연산 문제집들은 거의 다 비슷한 구성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빨강연산이나 그 다음에 연산의 발견이랑 빨강수학 같은 경우에는 빨강연산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아닌 일반 연산서들은 거의 구성이 비슷해서 그냥 아이랑 같이 서점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스타일을 아이가 좋아하는지, 문제집의 스타일 구성 이런 걸 보고서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좋고 어떤 문제집 풀면 안 좋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최상위 연산, 네, 좋아요. 최상위 연산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 연산, 얘네들이 연산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 꾸준하게 쭉 하셔도 아이가 잘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문제집들을 대부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기억에 나거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를 좀 잊었네 라는 게 발생을 하면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질문을 제가 답을 못 해드린 분들도 인스타나 아니면은 유튜브, 특히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서점에서 처음 해봤는데 조금 약간 그래요.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원분들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영상통화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봐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고요. 네, 학습지 괜찮아요. 학습지는 어떤 측면에서 괜찮냐면 습관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들 문제집 아직 선정하시려면 방학이 아직은 그래도 한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20일 내에도 뭔가 결정을 못 하셨다. 저에게 맡기십시오.
어떻게 인스타 요거에 대한 댓글 또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면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다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오늘 월요일인데 아침부터 저랑 같이 이렇게 얼굴 마주봐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번 주도 힘차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깜짝 라이브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